김태원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시간은 리리드 시간입니다. 한번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진짜 가지고 나오고 싶지 않은 책이었는데요. 네.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조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꽤 오래전에 샀던 책인데 이 책이 아마 몇 년도죠? 초판이? 요새 뒤에 옛날에 책 뒤에 이렇게 초판 일자 있고 그랬는데 요새 그런 게 없어요. 아, 이게 지금 옹기니의 변이 2009년에 있는 거 봐서 한 10년 좀 넘게 된 책이군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알랭드 보통의 책 중에서 공항에서 일주일을 히드로 다이어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산 계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히드로에 가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신없어서 기념품을 못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히드로에 갔다 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기념품으로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제 배철수 선배님이랑 비틀즈 생가 이렇게 갔었어요. 예. 자랑하는 겁니다. 잘난 척입니다. 네, 네. 이 책을 다시 꺼내온 이유는 뭐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여행 가고 싶어 미치겠다 하는 분들이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약간 비릿하게 그분들을 쳐다봤어요. 아니 뭐 자기들이 뭐 그렇게 언제부터 여행을 그렇게 뭐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비릿하게 웃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가 가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지금. 여행 가고 싶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상품도 나왔다는 거죠. 그냥 떴다가 내려오는 비행기. 예. 심지어는 그냥 뭐 이렇게 돌고 오기 미안하니까 서울에서 떠가지고 그 동해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갔다 제주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다시 올라온대요.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아니 그걸 누가 타냐 그걸 아이디어 완판됐답니다. 완판. 예. 기내식 준대요. 그 기내식을 먹겠다. 그거 사실 기내식이 사실 그게 여행가 아닐까. 그게 맛있지. 그게 맛있나요? 그거를 몇만 원씩 주고 먹으면 아마 동네 레스토랑에서 제주도 갈 때도 그래도 우리가 몇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몇만 원 냈는데 그걸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하겠다는 게 뭐야 뭐 이렇게 화를 냈을 음식인데 앞에 기내식이라고 붙으면은 그렇게 맛있습니다. 예. 자다가도 깨우면 일어나서 먹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때 누가 야 밥 먹으라 야 자고 있는데 막 이렇게 화내는데 비행기에서는 밥 준다 그러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걸 먹어요. 그만큼 이제 공항과 비행기라는 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지 아주 즐거움인데 그걸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꺼내봤어요. 네, 공항에서 일주일을. 이 책은요. 이 알랭드 보통이 히드로 공항에 초대를 받아서 이 히드로 공항과 연결된 호텔에 일주일간 머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의 일상들, 펼쳐지는 일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2번이나 봤습니다만 별 책이 아니에요. 이거 뭐 별로 읽을 책도 아니에요. 뭘 히드로 공항에서 거기 뭐 아침 몇 시에 뭐 해가 어느 쪽 방향에서 뜨고 뭐 거기 승무원들이 뭐 분주히 움직이고 뭐 우리 그냥 인천공항에 가서 2시간 앉아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뭘 또 책을 사가지고 봅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쳐오자 공항이라는 곳 또 이제는 쉽게 갈 수 없는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라는 곳이 그렇게 그리워졌어요. 왜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옛날 포스팅 다시 올리시는 분들 많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에다가 1년 전 오늘 이거 다 올려요. 왜? 1년 전에 나 그때 영국에 있었어. 나 그때 필리핀에 있었어. 나 그때 제주도에 있었어. 막 제주도는 지금도 가는구나. 뭐 일본에 있었어. 막 이런 거 올립니다. 가고 싶다는 거죠.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 책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끄집어내는 놀라운 작가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그의 책을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인데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랑을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분석해내는 그 뛰어난 직관적 해석 능력을 보면서 참 대단한 작가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자질구레한 내가 왜 히드로에서 글을 쓰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벗어나오게 되면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문장과 부딪히게 됩니다. 나의 고용주는 일주일의 체제 기간에 공항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터미널의 식당들 가운데 골라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쿠폰뿐만이 아니라 호텔에서 저녁을 2번 주문할 권한도 주었다. 어떤 언어의 문학 작품에도 룸서비스 메뉴만큼 시적인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가을 돌풍이 아사마 산 위 돌들을 따라 불어간다. 일본 에도 시대의 하이쿠 형식을 완숙 단계로 끌어올린 마스오 바슈의 이런 시구조차 나는 동양 사람인데도 모르는 사람을 왜 아는 거야, 알랭도 보통은. 질투한다. 마스오 바슈의 이런 시구조차 소피텔은 호텔 체인점이죠. 케이터링 사업부 어딘가에서 일하는 익명의 장인이 지은 식구에 비하면 단조롭고 환기하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말하자면 일본 에도 시대 하이쿠 형식의 최고봉이었던 마스오 바쇼의 식구조차 한 호텔 체인점 케이터링 음식을 제공하는 케이터링 사업부에서 일하는 어떤 장인이 쓴 식구에 비하면 단조롭고 힘도 떨어진다. 그러면 그 케이터링 사업부에서 일하는 장인이 지은 식구란 무엇이냐? 햇볕에 말린 크랜베리를 곁들인 연한 채소, 삶은 배, 고르곤졸라 치즈, 진팔된 비네그레트 소스로 묻힌 설탕절임 호두.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은요, 이 메뉴판에 이 메뉴를 보면서도 마치 하나의 시 같다라고 느낀 거예요. 처음에 비웃었어요. 자식도 폼 잡는구만. 근데 이 문장을 몇 번 읽다 보니까 정말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이건 그냥 메뉴판에 있는 메뉴야, 음식의 이름이야 라고 지나쳤던 그 문장을 하나의 식구처럼 느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작가란 우리가 그냥 흔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 일상의 어떤 한 단면조차도 이처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마치 시어처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알랭드 보통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작가가 있어요. 읽다 보면 화가 난다니까요. 네. 또 읽어볼까요? 포스트 잇을 이렇게 붙이면서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했는 줄 아십니까? 뭐 이렇게 붙여야 될 때가 많아 막 이러면서. 부자일수록 짐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지위와 주로 다니는 여행지 덕분에 이제는 어디에서나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눈에 자주 띄는 경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마 가나 아크라의 텔레비전 소매점에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 가보았다면 사람이 들어간 관과 무게나 크기가 비슷한 삼성 PS50 고화질 플라즈마 텔레비전을 구입해가는 가나 가족의 결정을 우호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이 제품은 전날 할로이 커밋지점에서 구한 것이며 아크라의 키세만 지구에서는 지금 이것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곳에서 이 텔레비전은 이것을 사서 들여온 에핑의 38살 먹은 운송 대리점 기사의 특별한 지위의 증거물이 되어줄 터였다. 삼성 플라즈마 텔레비전 때문에 이 문장을 고른 건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문장 때문에 골랐어요. 부자일수록 짐이 적어진다. 생각해보면요. 이제 공항에서 가방 나오는 거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내 가방 나오는 것만 봐요. 남의 가방 나오는 건 관심이 없어요. 내 가방을 누가 들고 갈까봐. 생각해보면 뭐 거의 별거 없어. 양주 한 병 들어있는데 그걸 누가 들고 갈까봐. 혹시 내 가방 들고 간 사람 없어? 이렇게 신경 건조해 있다 내 가방 나면 야! 뭐 잃어버리냐 애 찾은 것 같으면 야! 뭐 이러면서 가방 들고 갑니다. 알랭드 보통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 가방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보니 부자들은 짐이 더 단촐하구나. 왜? 부자들은 더 고급 호텔에서 자겠죠. 고급 호텔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칫솔도 공짜로 주고요. 가운도 있고요. 슬리퍼도 있고 헤어드라이기도 있고 예, 술도 방 안에 다 있어요. 냉장고에 음료수도 수십 종류가 있어요. 전화하면 밑에서 룸서비스도 그냥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냥 속옷 몇 개, 속옷도 필요 없어요. 그 홈바에 보면 그 밑에 다 있잖아요. 뭐 속옷 세트도 있고 양말 세트도 있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 카드 몇 개 들고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 짐이 나오는 현장에서 보면
가방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다 가져가거든. 컵라면 넣어야지. 거기다가 슬리퍼도 넣어야지. 뭐 헤어드라이기 넣어야지. 우리가 먹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알랭드 보통은 그걸 본 거예요. 공항에서. 그리고 단지 공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공항을 거쳐가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부자들은 짐도 참 단촐하게 싸는구나. 가방이 클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만큼 커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 멋진 문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짜증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낭만도 없는 사람 같으냐 말이야. 뭐 그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생각하나. 낭만도 있어요. 낭만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여기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서로 입맞춤을 하고 있는 남녀의 사진이에요. 이걸 우연하게 이제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연인들을 관찰합니다. 헤어지는 연인이에요. 여자가 막 울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요. 경솔하게 많은 희망을 품었던 남자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한 쌍의 연인이 헤어지고 있었다. 여자는 23살이 틀림없었다. 남자는 몇 살이. 그녀의 가방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가 들어있었다. 둘 다 큰 선글라스를 썼고 사스와 신종플루 사이의 기간에 성년이 되었다. 그들이 처음 내 관심을 끈 것은 강렬한 키스 때문이었다. 그러나 멀리서 보았을 때는 열정으로 보였던 것이 가까이 다가가자 망연자실임이 드러났다. 여자는 슬픔에 잠겨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몸을 떨었다. 남자는 여자를 품에 안고 흔들며 물결이 있는 듯한 검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여자는 머리에 튤립처럼 생긴 머리핀을 꽂고 있었다. 그들은 연신 서로의 눈을 보았고 그때마다 곧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새삼 깨닫게 된 것처럼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들의 의식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연인들은 보안구역에 다가가자 거기서 다시 슬픔에 무너지며 뒤로 물러나 터미널을 한 바퀴 더 돌았다. 그러더니 도착 라운지로 내려갔다. 한순간 그들은 밖으로 나가 택시를 기다리는 줄에 설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실은 막스앤스펜스에서 말린 망고 조각 한 봉지를 샀을 뿐이다. 그들은 그것을 서로 먹여주었다. 목가적인 순수함이 풍겨나오는 광경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트래블렉스 환전소 옆에서 한창 포옹하던 중에 미녀는 손목시계를 힐끔 보더니 사이렌드를 거부하던 오디세우스 같은 자제력을 발휘하여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달아나 복도를 향해 보안구역으로 들어갔다. 공항이라는 곳은 누군가와 만나기도 하지만 누군가 이별하는 공간이죠. 알랭드 보통은 일주일의 체류 기간 동안 헤어지는 한 쌍의 연인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토록 아름다운 시와 같은 문장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그 연인들의 헤어짐을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의 모습을 슬프지만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공항은 우리에게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혹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고 또 익숙한 공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곳이 아닌 이곳 바깥에 무엇을 꿈꿀 수 있는 말하자면 4차원으로 가는 입구와도 같았고 우리가 문학책을 들여다보고 낯선 영화를 보는 것처럼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올 한 해 동안은 꽤나 멀어져 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손에 들게 된 알랭드 보통의 공항에서 일주일 히드로 다이어리는 우리가 잊고 있는 공항이라는 공간이 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언젠가는 다시 한번 그곳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만나고 싶다라는 여전히 잠들지 않는 열정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책으로서 오늘 리리드에 다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회원 리뷰 평점 8.0입니다. 과거의 평점인 것 같아요. 아마도 최근의 평점을 다시 매긴다면 10.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공항이라는 제목만 보고서 단번에 사버린 책이다. 책 내용이 정말 읽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서 1시간 만에 후딱 쉽게 읽을 수 있었다. 공항에 머물면서 본 것들, 얘기 들었던 것들,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 사실적으로 적혀 있으면서 공항의 낭만과 공항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별로요.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천천히 읽기 좋은 평이한 책. 한 번쯤은 읽어볼만 하지만 시간을 내서 굳이 내 돈을 주고 사서 읽기엔 조금 아깝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히드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코로나19 이전의 리뷰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천공항에서 일주일을이라는 책을 한번 기획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책의 저자로서 게으른 책 읽기에 김태훈을 섭외해보는 건 어떨까. 좋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잘 쓸 자신이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하고 동갑이라니까요. 저도 책 많이 썼어요. 저는 더 다양하게 썼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분들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기회를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일 동안 방송하면 안 돼요? 네? 5일 동안 게으른 책 읽기를 걸으세요. 공항에서? 괜찮다. 괜찮다. 공항에서 일주일을. 그거 괜찮네. 네? 비박해요? 아니 뭐 내가 터미널에 무슨 톰 행크스야? 길바닥에서 자라고? 인천공항에도 호텔이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 여러분들 또 MBC 관계자분들, 인터파크 관계자분들 명작 한번 써봅시다. 인천공항에서 일주일을 김태훈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19 시대에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무표정하다 우리 촬영 감독께서도 또 코를 킁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늘 잘 웃어주시고요. 여기 또 젊은 촬영 감독 리리드였습니다.